생각해보면 1994년 그 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죽었고요. 넬슨 만델라가 흑인 최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엄청난 폭염으로 전국에서는 3,0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아현동에서는 가스가 폭발을 했고요. 비행기가 추락해서 수백 명이 숨지고 멀쩡하던 다리가 무너져서 꽃 같은 여고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선언한 지존파가 5생명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해서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죠. 한국 잊고 있었던 이 94년의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낸 영화가 한편 등장했습니다. 제목은 논픽션 다이어리입니다. 오늘 시사자켓에서는요. 이 논픽션 다이어리에 출연해서 담담하게 당시 사건들을 이야기하셨던 분 모셨습니다. 고병천 전 서초경찰서 강력반 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20년 전과 어떻게 다를까요? 함께 생각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병천 전 서초경찰서 강력반 반장이신데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할까요? 반장님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다 보니까 조금 민망했어요. 왜냐하면 유병헌 그 전 세모그룹 회장 얘기를 하면서 경찰의 어떤 초동대처 부실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요즘에 이런 이슈 이렇게 보시면서 또 생각이 다른 분들과 좀 다르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떠셨어요? 글쎄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아시는 부분과는 다른 경찰의 수사 상황 또 그걸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보도된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야기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물론 그 당시에 그 유병헌 씨 사체를 확인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의심만 했지 확인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허점이 좀 보일 수 있었는데 아마 유대균과 유병헌 씨를 한꺼번에 검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실수가 좀 나왔으리라 봅니다. 사실 그 장남이 바로 뒤에 잡혔죠. 사체가 네네. 발견되고. 예, 생각해 볼 부분이네요. 그러면 우리 원래 얘기 나누기로 했던 논픽션 다이어리라는 네.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얼마 전에 디스크 수술을 하셔가지고 이동이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까지 나와주셔서 일단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고 반장님 소개를 다시 한번 제가 드릴게요. 이제 전 서초경찰서 강력반 반장이라고 소개했는데 그래서 당시 수사했던 게 94년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그 붕괴 사건 그리고 34년간 현장 활동을 하시다가 2009년에 퇴임하셨습니다. 뭐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또 희대의 사건이 있나요? 사건은 많죠. 네. 너무 많아서 기억이 다 안 나는 상황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아시는 뭐 오모연 씨 택시 기사 그 살인 사건이라든가 또 뭐 앙드레 김 그 협박 사건 이렇게 금방 떠오르는 사건들은 그렇군요. 이 서초 강남 이쪽에 이렇게 핫한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논픽션 다이어리 그 여러 차례 영화와 제의를 받았던 걸로 알아요. 지존파 네. 사건 워낙에 이렇게 또 매우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번 논픽션 다이어리에 출연을 결심한 이유. 그거는 이제 당시 지금 현재 그 정 작가가 네. 정 감독이 네네. 그 학문적으로 풀어나가고 싶다 해서 다큐멘터리를 그 자기 그 석사 논문 작품으로 제출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도와주게 된 겁니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네네. 했다가 이제 영화까지 예, 발을 예. 담그시게 됐군요. 네네. 이게 지존파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다른 여러 접근이 있었어요 이미. 네. 이를테면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고 네. 젊은이들이 되게 엽기적인 방법으로 5명을 죽인 거다 보니까 네. 굉장히 자극적인 방식으로 소화가 많이 됐는데 이건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일단 당시의 사회상이랄까요. 그런 것을 함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20년 지난 사건이니까 그리고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고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존파 사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시에 이제 절대적 빈곤층에 있던 젊은 20대 초반 그 젊은이들이 도저히 자기들의 현재 문화적
그 방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네. 그 두목 김모 씨가 네. 그 제의하는 범죄 조직에 좀 가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10억씩을 벌겠다라는 그 목표 하에 범죄를 저지르게 됐죠. 근데 이제 범죄 저지르는 강도가 조금 심해서 돈을 빼앗으면은 사람을 놔줘야 되는데 네. 그 돈을 뺏고도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또 앞으로도 계획이 무자비한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또 현대백화점 당시에 네. 그 고객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그들을 전부 그 납치 살해하는 방법까지도 범행 계획을 세웠던 그런 아주 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범죄자들이었죠. 그 절대적 빈곤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그 지존파 팀원들이 그 얼마나 절대적으로 빈곤했던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던 거예요? 전원 모두가 중학교 졸업 내지는 중퇴였었고 농가에 그 이제 부모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범인 한 명 중에 백병옥이라는 네. 그런 그 피해자는 범행의 목적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나는 우리 부모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아이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 범행을 했다.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그 현실성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은 반장님이 지존파를 참 순진한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 있는 저희들이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순진하다고? 그리고 5명을 그렇게 죽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직접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사들을 들었던 반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참 순진한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그런 인상이 안 가겠지만 저는 직접 조사하면서 거의 백지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 너무 그 주먹이 그림을 잔인하게 그려버렸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나중에 교도소 가서 저희한테 이렇게 온 편지를 보면은 이제는 모든 것을 후회하고 우리는 지존파가 아니고 하늘나라파다 이렇게 마음을 좀 회개했다 이렇게 다시 원래 백지 상태로 돌아가는 그래서 아주 순진한 원래는 그 가슴이 따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두목은 몇 살이었어요? 26이었습니다. 아, 제일 나이도 많고. 네. 그러면 그 두목은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두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두목은 그 범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고 그 히라보로 번역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범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고 심지어는 그들이 그 범죄 단체의 그 이름을 그 마스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네? 그 마스칸이라는 뜻은 당시 그 들은 바로는 히라보로 예. 야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야망이라는 뜻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존파 당시에 좀 무협지의 지존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존파라는 이름을 제가 붙여줬습니다. 아, 지존파가 반장님이 붙여준 이름이었군요. 네. 그래요. 근데 그 두목은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첫 번째 이게 그 지존파가 아닙니다. 두 번째 만들었던 지존파였고요. 예. 그 첫 번째 지존파로 구성된 사람들은 이 범행 계획을 두목이 얘기하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해서 이제 헤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얘들의 행위를 대충 보면서 언젠가는 자기들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대비하고 있었던 그런. 그렇군요.
지존파가 일종의 사회적 빈부격차의 문제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영화를 보면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성수대교 사고 이런 것도 보여주거든요. 삼풍사고 때도 현장에 계셨죠. 네. 당시 상황 굉장히 참혹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것도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고 붕괴 당시 제가 현장에 있었고 그랬는데 이거는 당시 이제 502명이 사망했거든요. 근데 937명이 부상하고 6명이 실종. 그런데 좀 그 참혹했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사람이 갇혀가지고 약간 찌그러진 상태에서 사람 살려라고 한 소리를 듣고 제가 가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꺼내려고 그래도 도저히 방법이 없었고. 어떡해요. 어디 사십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 다음에 성함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했어요. 이미 사망이 돼가지고. 마지막 한마디였던 거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빅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은 실종으로 아마 처리됐을 겁니다. 결국 그걸 정리 못해서. 그래서 지존파와 지금 삼풍백화점 사고 얘기를 같이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랄까요. 삼풍백화점의 사망자는 당시 50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존파 사건의 경우는 이제 5명의 희생자였고요. 그리고 자극적인 거야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둘 사이에 어떨까요? 받은 죗값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존파는 모두 사형이 됐지만 삼풍, 성수대교 참사 이런 것은 그때 책임자가 누구였지? 그것의 원인자는 어떻게 됐지?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사장이었던 이모 씨. 그건 7년 6개월 형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2003년도인가. 그래 그 당시에 최고형을 받았던 사람들이 서초구청장 전 2명이 10년형을 각각 받고 약 200~300만 원씩 추징금을 받았고 나머지는 이제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다 풀려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강령이 몇 조를 벌겠다고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처음에는 상가로 지어졌던 건물인데 이게 구청장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백화점으로 전환이 됐던 건물이고 그리고 부실한 상태였죠. 그랬다면은 이 사람들은 지존파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목적도 같았고 돈을 벌기 위한 부분 액수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내력벽을 잘라내고 언젠가는 이게 무너질 거라는 걸 알면서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 했기 때문에 범죄고 똑같이 사형이라는 그 극형을 처해도 마땅한 정도의 질적인 범죄였는데 젊은이들은 힘이 없어 갖고 힘이 있는 자는 그렇게. 힘이 있는 자. 그리고 참 요즘에 또 세월호 참사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참사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런 부실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렇게 부실한 부분도 많지만 이렇게 불행한 젊은이도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불행한 젊은이들이 또 다른 지존파가 되는 상황은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현재가 어때요? 보시기에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제2의 지존파 안 나올 것 같아요. 더 이제 방송이나 또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더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다면은 밝혀지지 않는 그 당시에도 지존파는 제 공이 아니라 저 아니면 늦게 발견됐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저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일찍 발견했는데 당시에 만약에 늦게 발견됐다면은 무고한 희생자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 1년에 실종 신고가 2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90%가 연락이 되거나 돌아옵니다. 그럼 10% 그러면 2만 명, 2천 명,
2,000명에서 다시 10%를 뺀다고 그래도 네. 10%만 잡는 200명은 어딘가 범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제가 그 직업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교묘한 방법으로 은폐돼 있다. 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이보다 더한 범죄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일종의 뭐 살인의 재생산이다. 네. 사회적 뭐 국가나 제도의 살인이다 이런 얘기고 나오는데 그런 일이 나오지 않게끔 마지막으로 10초만 딱 정리해 주신다면 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는 참사를 참사로서 생각하지 말고 네. 하나의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해자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예. 항상 연구하면서 그런 걸 배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해자만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를 생각하고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병천 저소출경찰서 강력반 반장이었습니다.